자, 드디어 정부에서 칼을 빼드는 걸까요? 필요시 규제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하겠다. 저도 조금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놀랐어요. 첫 번째,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제 치르고 나면 어떤 형식으로든 이제 새 정부가 탄생을 하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10일 남짓 남았는데 약간 의아했고, 두 번째 놀란 거는 저의 뭐 얻어 걸린 거긴 하지만 토호제가 풀렸다가 다시 재지정되면서 특히 4월달하고 5월달 조심하십시오. 요때 좀 주요 주거 선호 지역이 좀 가격이 오른다든지 풍선 효과 조짐이 보이면 추가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를 쓰는데 거의 지금 5월달 끝나가는 마당에 한 일주일 정도 남은 마당에 이렇게 딱 나오게 됐습니다. 예상한 대로 조금 흘러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만약에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세법상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 제가 좀 잠깐 설명드릴 거고, 앞으로 좀 시장 흘러가는 게 어떻게 될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늦은 시각에 라이브를 켰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이고 거의 지금 밤 12시가 돼갑니다. 원래는 제가 넘어가려다가 이거 안 하면 뭐 할까 생각해 보니까 딱히 뭐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켰어요. 좀 볼게요. 정부가 최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보고 필요시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아유, 길다. 그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좀 점검하고 이렇게 좀 하는 그런 건데, 회의 이후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보니까 필요하다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필요시입니다. 필요시.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경고성 멘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좀 묘한 시점이라는 거죠. 대선 한 10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유력 대선 후보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현재 정부에서 이런 거 결정권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말한 건데 이게 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걸 말하는 것도 좀 약간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제 토호제라고 제가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토호제 확대 지정 이후에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입니다. 5월 첫째 주 0.08, 그리고 둘째 주는 0.1, 그리고 셋째 주는 0.13 상승하면서 오름폭을 다시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도 플러스인데 계속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0.08, 0.1, 그리고 0.13.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대로 두면은 옆으로 계속 좀 퍼지겠는데, 그럼 이제 이걸 좀 사전에 좀 차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봐서 알죠.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면 풍선 효과로 또 옆으로 가고 또 여기를 잡으면 다시 옆으로 가고 계속해서 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하고 모습이 비슷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 에너지가 그렇게 많이는 없거든요. 다주택자들도 다 손발이 묶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 집값 띄우기 등 부정거래 단속도 강화하겠다. 그래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서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엄정하게 대응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한 거죠. 이런 게 이제 특히 토호제 같은 경우에 위반 여부 확인해가지고 위반을 하면은 실거래가의 최대 10%를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억짜리를 샀다. 근데 내가 뭘 지키지 않았다. 뭐 실거줘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은 최대 10%니까 1억. 어마어마하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적당한 표현이 안 나오는데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얘기도 솔직히 좀 그렇고 지금 대선 후보들도 오늘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토론회는 잘 챙겨보지 못했는데 대선 후보들도 공급 늘리겠다라는 것도 좀 그냥 공허한 메아리. 그럼 이제 시장은 시장대로 가는데 가장 좀 힘든 사람들은 우리 같은 일반 서민들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임차인들이시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규제 지역이 한참 이렇게 센
그때는 2017년, 2018년, 2019년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벌써 막 6년, 7년, 8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6일 전엔 7일 전 일도 기억을 잘 못하는데 6, 7년 전의 일을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왔어요. 23년 겁니다. 23년 거. 23년 1월 3일. 그러니까 별도 공지해가지고 나온 건데 이때 서울 규제 지역이 대거 풀렸어요. 대거 풀렸다. 그래서 요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제외한 모든 지역을 투기 지역에서 해제하겠다. 그래서 막 말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규제 지역 지정 효과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규제 지역은 여러분들 투기 지역이 있고 투기 과열 지구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이 투기 지역은 거의 그냥 유명무실해요. 그래서 그냥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두 개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법상으로 더 중요한 데는 어디냐?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다 투기 과열 지구가 다 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투기 과열 지구가 됐다? 그러면 대출 청약, 정비 사업 이런 게 엄청 빡세진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됐다? 그러면 특히 세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진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금융 같은 거 보면 가계대출, LTV, 무주택 1세대, 1주택 세대 투과인 경우에는 50%입니다. 그리고 조정도 50%예요. 서민 실수요자 9억 이하는 70%고 여기는 8억 이하 70% 이렇게 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자, DTI가 40, 여기는 50. 약간 다르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왼쪽이 좀 더 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 자, 사업자 대출도 훨씬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특히 대출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조정 대상 지역보다 더 이렇게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투기과열 지구는 강남 3구하고 용산. 그리고 강남 3구하고 용산은 투기과열 지구이면서 동시에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세금 측면, 세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투기과열 지구 보세요. 뭐 없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만 이렇게 엄청 많이 있다. 아니 그럼 어차피 투기과열 지구 되면 조정 대상 지역 아닙니까? 뭐 굳이 이렇게 구분할 필요 있나요? 라고 하시잖아요. 예전에 투기과열인데 조정이 아닌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대구시 수성구였어요. 수성구. 대구시 수성구 같은 경우가 투과였는데 한때 조정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수성구를 사도 투과니까 뭐 이런 쪽에서는 규제가 들어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니까 2년 거주 안 해도 그냥 비과세가 돼버려요. 약간의 틈새였어. 그리고 그때는 대구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세금적으로 만약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어떻게 되냐? 2주택 이상 제한은 취득세 중과인데 정확하게는 두 번째 취득한 주택. 내가 1번이 조정, 비조정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두 번째 취득한 주택이 조정이다. 그러면 8% 들어갑니다. 물론 3년 안에 팔면 괜찮긴 해. 이거 제가 한번 이 뒤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2주택이다 그러면은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가 붙어버리고요. 30%면은 3주택이면은 30% 포인트가 붙으니까 현재 양도세 세율 최고 세율이 45인데 그럼 30% 포인트가 붙으니까 75가 돼요. 그냥 30% 포인트라고 포인트. 여기 포인트잖아. 포인트. 뒤에 그냥 숫자를 붙이는 거예요. 비율이 아니고. 그러면 75죠? 여기 이제 지방소득세 붙으면은 82.5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안 해줘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그러니까 장특공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과표가 올라가고 과표가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도 세율이 조금 올라가는데 여기에 가산세율까지 붙여버리기 때문에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런데 26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안 들어가는데 강남 3구 용산 안 들어가는데 이게 묘해지는 거죠. 대선 결과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으로 정권 교체가 됐다. 그러면 저는 이제 중과 배제 연장 안 되고 이제 중과가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현재 정부도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필요시 하겠다라고 하니까 설령 국민의힘 쪽에서 정권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더 결론이 뭐냐면 내년 5월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될 가능성이 조금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
조정 대상 지역에 물건이 있는데 다주택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닌데 조정 대상 지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지역에 물건을 가지고 있고 다주택이다. 그러면 조심해야 돼. 왜? 규제 지역 딱 들어가는 순간 양도일 기준으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취득했을 당시에 비조정이라고 중과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벌써 제가 이렇게 잠깐 설명해도 이제 몇몇 분들이 짜증이 나잖아요. 복잡하니까. 근데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제 이거 시행되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복잡해집니다. 제가 공부하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엄청 공부할 겁니다. 구독하지 말라고 해도 구독을 할 거예요.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이 지금은 모두 다 3년 안에 처분이잖아요. 근데 한때는 조정에서 조정으로 갈 때 2년 안에 처분, 뭐 1년 안에 처분 및 1년 안에 전입, 신규주택 엄청 복잡했어요. 하고 이거 까딱 놓쳐가지고 몇 억 날린 사람 제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건 구석진 건데 2018년 9.13 대책이라고 있어요. 진짜 세게 나온 대책이거든요. 2018년 9.13 대책이 제가 기억을 하는 게 규제 자체가 센 것도 있지만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1주택자까지 어떤 피해를 보게끔 만든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1주택자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저 정책을 굉장히 악법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실거주자를 건드렸거든. 근데 몰라요. 대부분 실거주자들이. 어쨌든 2018년 9.13 이후에 조정대상 지역에서 신규로 취득한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주임사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적용을 안 받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가면 더 따져야 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세제 부분이 엄청 복잡해져요.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여버리면.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 옆에 있는 녀석들, 뭐 마포나 강동, 과천, 성동, 동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비조정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갑자기 현재 정부가 우리는 그냥 끝까지 우리 할 일 하겠다. 6월 3일 대선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해서 예를 들어서 뭐 6월 1일 날 조정으로 묶어버려요. 뭐 마포나 강동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5월 31일까지 취득한 사람은 비과세 받을 때 2년 거주 요건이 안 붙어요. 그런데 6월 1일 산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2년 거주 요건이 붙어버리고 만약에 내가 마포랑 강남에 있는데 보유세 때문에 마포 그냥 비조정으로 먼저 팔자 했는데 여기 들어가 버리잖아요. 조정으로. 그러면 중과가 될 수 있어. 물론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 배제니까 안 들어가긴 하지만 갑자기 내가 마포를 샀다. 그런데 내가 집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다. 그러면 취득세 중과 들어가 버려요. 난리 날 겁니다. 왜냐면 막 헷갈리니까. 뭐 약간 짧았지만 한 3년 정도 평화시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들어보면 알잖아요. 갑자기 이제 전쟁 막 하다가 막 준비를 하다가 평화시대가 수십 년간 이어지면 사람들이 총 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잠깐 하면 그 전에 막 공부했을 때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들 모르시고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비상사태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게 좀 달라지고 청약에 있어서도 왼쪽이 되게 뭐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청약 뭐 다른 분들이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니까 여기서 이제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재당점 제한, 뭐 특공 제한 뭐 여러 가지가 생겨요. 청약도 굉장히 많이 바뀌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조정대상 지역은 뭐 없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이게 투기과열지구, 투과지역 들어가면은 주택 공급수 제한, 지위 양도 제한, 특히 이거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재개발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현금 청산 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 5년. 그리고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랑 증빙 자료 제출해야 돼요. 투과 지역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이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 무조건 내야 되고.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한 규제 지역 순환맛이기 때문에 그냥 금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 것이고, 투과 지역은 매운맛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 플러스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이상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 쓰셔야 되고, 이렇게 쭉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요. 지금부터가 핵심인데, 조금 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자, 취득세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는 지금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시행되고 있잖아요. 8%, 12% 이렇게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완화가 될 것 같아요? 규제 지역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데 택도 없죠. 안 바뀌죠. 자, 그러면 취득세 입장에서는 여전히 지금처럼 그냥 하나 혹은 두 개, 많이 사봤자 두 개. 근데 두 개를 어떻게 사야 돼? 1번을 조정, 2번을 비조정 사야 돼.
1번을 조정, 2번을 비조정 사야 돼. 반대로 1번을 비조정, 2번 조정 사면 8% 나오니까. 그렇다고 요거 팔면 아깝잖아요. 그죠? 이거 의외로 많이 당하십니다. 최근에는 아는 분이 20억짜리를 잘못 사버렸어요. 1번 비조정, 2번 조정. 그래서 8% 냈습니다. 8%. 그래서 이 차이가 5% 차이가 나기 때문에 20억이 5% 차이면은 1억이죠, 1억. 그래서 순간 1억 날라갔죠. 자, 그럼 이제 보유세. 보유세는 아까 제가 세제 부분에서 설명 안 드렸는데, 과거에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 경우에도 종부세 중과가 들어갔어요. 지금은 조정, 비조정 상관없이 3주택부터 들어갑니다. 과표도 12억이 넘어야 되고요. 물론 당시 이제 여당, 야당, 국민의힘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같이 협의해가지고 보유세, 종부세를 개편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그래 이거는 내가 그때 국회에서 통과했으니까 그냥 놔두지 뭐 라고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어쨌든 세수가 부족하면 다른 데서 뭔가 지출이 늘어나는데 세수가 부족하면 여기서 거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유세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만큼 21년, 22년 정말 그때 최악으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좀 약간은 오를 가능성이 있죠. 그럼 보유세를 내가 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행 보유세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중과가 들어간단 말이지. 그런데 과거에는 조정적 2주택일 때가 중과가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최소한 2주택으로 줄여야지. 아니면 여차하면 그냥 1주택 가야지.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더라도 다시 1주택 가는 게 낫겠죠. 양도세는요. 양도세는 가장 큰 세금이고 비과세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야. 즉 A에서 B로 갔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막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막 2년, 막 3년, 1년 이게 타이트하게 쪼여진 때가 있었어요.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유 귀찮다. 그냥 우리는 1주택으로 끝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모든 거를 다 토탈해 보세요. 모든 거를 다 토탈해 보세요. 주택을 몇 개만 사는 게 좋아요. 그냥 하나. 그리고 그 하나 1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게 제일 좋다. 왜? 12억 초과 고가주택으로 만약에 팔린다면은 내가 거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장특공을 많이 받아서 세금을 거의 녹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1주택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단독 명의가 아니라 부부 공동 명의 5대5로 하시는 게 딱 좋죠. 그러면 취득세는 별 차이 안 나요. 재산세도 아무 차이 안 나요. 근데 종부세에서는 무조건 유리해요. 1주택 공동 명의가.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거든. 단독 명의처럼 특례 신청할 수가 있는데 단독은 그게 안 돼. 양도세는 양도세 하나만 놓고 보면 공동이 무조건 유리하지. 그러면 토탈 다시 생각해봐도 주택이 몇 개가 나? 하나면 되지.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시면 돼요. 양도세까지 고려해야 되니까. 현재의 세금 정책은 답을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많이 완화되지 않았냐라고는 하지만 그네들 생각이고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100이라면 현재 그 강도 정도는 저는 한 80, 75? 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규제가 심하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똘똘한 한치 현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좀 오프라인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좀 보니까 어때요? 좀 약간 답답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다른 공기업 이제 회사 기업 재직 중이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제 사내 교육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다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요것만 좀 말씀드리면 제가 올해 상반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냥 이대로 그냥 보합으로 흘러갈 거다 했는데 이 중에 한 5% 10% 정도 좀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움직인다.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그게 좀 더 많이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이런 얘기 하겠죠. 필요시 이거 하겠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르니까 지금 좀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이 대선까지도 쭉 가다가 지금 현재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건 정부 생각인 거고 대선 후보들은 지금 없을 거라니까. 제가 토론을 안 보긴 안 봤지만 안 봐도 비디오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말 안 했을 거고 분명히 그냥 원칙적인 얘기만 했을 겁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할 말 없거든요. 본인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상반기 그냥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타이밍인 거지. 왜? 7월 하반기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대출 규제가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특히 임대차 시장이 많이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이쪽 공급이 워낙 없으니까.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점점 누적이 된다 보면은 올해 하반기부터, 연말부터 빠르면
그리고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주요 지역이 상승이 좀 시작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은 이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이 정부에서 지금 추가 규제 지역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집값이 오르면,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권을 가져간다면 더 규제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베스트 타이밍이 언제예요? 올해 6월 말까지예요. 한 달 남았어요. 아니면 올해 하반기. 그게 이제 베스트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요런 순서대로 좀 제가 봤을 때는 흘러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규제 지역 뭐 필요하면 한다고 하는데 토호제는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추가로. 대신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조정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인 강남, 상구, 용산 인근부터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좀 규제 지역 했을 때 거기 좀 이렇게 좀 끝나면은 괜찮은데 아마도 풍선 효과가 좀 어느 정도 선까지는 가겠죠. 저 멀리까지는 힘들겠지만 에너지가 약해서. 그래서 그걸 염두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제 스레드에다가 간단하게 이거 글을 남겼더니 토호제는 안 풀리겠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아마도 그러게 좀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제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일단 안 풀리는 건 기본이고 누가 과연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 풀었다가 다시 재지정하면서 완전히 그때 이제 망가졌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 다른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일단은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하니까 누구라도 아마 안 건드릴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용기 있게 그걸 건드리겠습니까? 다만 이런 건 있죠. 언젠가, 항상 이게 계속 오를 수는 없잖아요. 항상 오르면 한번 떨어지는 거고, 급등을 하면 급락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산 시장은. 그러면 지금 강남, 상구, 용산은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한번 좀 이렇게 조정받을 부분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조정되는 게 기존의 상승분을 다 뺏어갈 거냐 아니면 조금만 내려갈 거냐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경우에 조금 사람들이 물건을 좀 내놓고 겁을 먹고 그러면은 그때 차라리 들어가야 되겠죠, 토호제.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저점을 잡을 수는 없어요. 저점을 잡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좀 안전하게 할 수는 있다. 자,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막 여러 개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단순하게 좀 해봅시다. 단순하게 요걸 좀 확대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잡고 싶어 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니까. 근데 나는 토호제를 들어가고 싶어.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서 1번이 있어요. 그리고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이게 2번이 있어요. 똑같은 요 가격에서 잡는다고 해봐요. 요게 P1, 요게 P2 이렇게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잡아야 돼, 이걸 잡아야 돼. 뭘 잡아야 돼요? 내려가는 요 점에서 이걸 잡는 게 아니라 바닥 찍는 거 보고 여기서 살짝 반등하면 그때 이걸 잡아야 돼요. 절대 이거는 못 잡고 운이 좋으면 잡을 수는 있겠지. 조상님 3대가 도와주시면 조금 잡아볼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게 내려갔다. 근데 내려가는 이 과정에서는 무서워서 못 잡는다니까. 근데 내려가는데 살짝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그럼 요때 보고 잡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갔다가 살짝 됐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 집값이 현재 상태에서 한 20% 정도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1년 후에 그럼 회복될 거냐, 2년 후에 회복될 거냐, 이걸 몰라. 그런데 5년 혹은 10년 그러면 기간을 길게 하면은 왠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이게 길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규제 지역 해제 다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거의 제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세제에 관련된 중심으로는. 그래서 지금 내용 잘 들으시고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나름의 힌트를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기사 좀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딱 해필 금요일 퇴근 시간에 나왔단 말이지. 오늘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주말에 아마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보면서
고민들 하실 것 같고 약간의 좀 겁주는 용도로 저는 그냥 솔직히 해석을 했어요. 아마 진짜 지정이 될 가능성은 낮다. 대선까지. 근데 문제는 대선 이후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새 정부 들어서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초기에는 이제 힘이 있으니까 아마 그냥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좀 미리 염두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고 매수뿐만 아니라 매도까지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셔야 돼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꼭 피하십시오. 그래서 그 전에 좀 정리할 거 매각을 하든 증여를 하든 하시고 이제 보유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명의 분산하셔야 돼요. 아마 규제 지역이 지정이 된다면 우리가 라이브를 자주 해야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더 자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좀 개별 멘토링 그 상담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대선 이후에 좀 하겠다 하고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약간 저도 좀 살짝 긴장도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저도 이제 다른 일들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